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 축입니다. 어젯밤에 연준 의장 파월과의 대화 라이브를 지켜보았고 실시간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연준 의장 파월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발언에 시장이 큰 공포를 느꼈고 역시나 다우지수 대비해서 나스닥이 매우 크게 하락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파월에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관심사를 두고 있었던 것은 가격 안정성, price stability였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급여가 오른다고 한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급여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버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했죠.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게 지금 왼쪽 사진 보시는 이 Real Disposable Personal Income이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의미하고요. 경기 부양 때문에 3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가파르게 떨어져 프리-코비드 레벨 때 급여 비교해서 단 2%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급여는 단 2%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GDP입니다. GDP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2022년 1분기는 약 8.8%나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미널 GDP입니다. GDP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에는 가격 상승과 생산력 향상이 있는데 CPI 지수가 7.75%라는 것은 물가, 즉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8.8% 정도의 GDP에서 CPI가 7.75% 올랐다는 것을 봤을 때 생산력이 향상돼서 오른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GDP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연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연준 기준에서 가격 안정성은 2% 정도를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준다면 연준은 더 급진적인 금리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폴 볼커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과해지고 이로 인해서 가격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해진다면 폴 볼커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자세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연준 의장은 yes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발언 또한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폴 볼커 하면 왜 기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사실 레전드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자그마치 10%에서 13% 정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꽤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냐? 여기 밑에 이 사진이 바로 Federal Funds Rate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아주 평화로운 요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폴 볼커는 금리가 10%가 뭡니까? 지금 10%에서 이렇게 20% 가까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안정시킨 것이죠. 경제는 좀 안정이 되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주식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가 바로 S&P 500 PE 멀티플인데요. 폴 볼커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PE 멀티플은 20대에서 10 후반대로 왔다 갔다 했던 이 PE 멀티플이 그대로 추락해서 거의 7까지 떨어집니다. S&P 500의 PE 멀티플이 약 20대에서 절반 이상 하락하여 7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개별 주식 입장에서는 최소 반토막에서 심하면 어떤 주식을 대상으로는 150%에서 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게 기업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식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면은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식은 쭉쭉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생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노동력이 불안해지고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서플라이 체인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격 안정성에 더 방해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 또한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미국 제재를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어떤 의원이 우려를 표했고요. 이에 대해서 연준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비슷하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하락 뒤에는 이렇게 빠른 회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켓 타이밍을 재서 탈출하고 다시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면 안되는 최고의 매치를 놓치는 것보다 시장에서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저라면 그냥 가만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